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보건부문의 여러 단위들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류경 치과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의료 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치료실들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치료실들에 다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뜨거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으셨던 그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실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치료 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빨 치료를 보통 1시간 정도 받는다는데 환자들이 지뢰할 수 있다고 치료실에 텔레비전을 놔줘 환자들이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게 하자고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병원이 곳곳마다에는 인민을 제일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이 크나큰 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으셨던 그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병원을 일도 세운 곳은 그 세계적 수준의 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속에 선전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날의 그 말씀을 되새길수록 과연 우리가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며 일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또 더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은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 생산 및 공급 기지로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공장에서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해서 병원들에 보내주면 우리 인민들이 구독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라고 원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린 인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무한한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이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 선열들의 사상 정신과 투쟁 기풍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나갈 열이 드높이 혁명 전적지 사적지들에 대한 답사 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길을 힘있게 다그쳐가고 있는 전국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산 미룡에 도착했습니다.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용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답사 행군대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계시면서 조선혁명 전반을 영도하신 중심적 영도 거점이었던 사령부 기틀집을 비롯한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백산미령 사령부 기틀집까지 서고 보니 조선혁명의 옥센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며 답사 행군대원들은 백두 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어 위대한 빨치산의 아들로 성장하시었으며 백두의 담력과 의지로 시대와 역사를 이끄시어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도 소박하고 너무도 수수한 기둥집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 야전행 열차를 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 생을 촛불처럼 깡그리 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 생의 의리와 눈시울이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강도의 도급기관 일꾼들이 낭림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와갈봉 미령 사령부 귀틀집과 경희대원실, 구호나무들을 즐겁게 돌아보았습니다.
1938년 8월에 이후 9월 초에 또다시 여기 화갈봉 미령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랑림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부대 서저 책임자들과 정치 공작원들의 모임을 조직 지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모임에서 백두산 근거지를 랑림산맥 일대로 확대한 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으로 이끌어 올릴 때 대한 우리의 노선을 관철하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국내 여러 곳에 꾸려진 비밀 근거지들에 우거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사정치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산, 림산 온제 공사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수많은 군중 속에 저국 강복해 산하 조직을 내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 투쟁 단체들을 조직하며 전민 항쟁에 필요한 유격대 원호물자들을 원만히 마련해 놓을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저 구호나무의 굴발들은 우리가 한생토록 뼛속 깊이 쪼아받고 살아야 할 신념의 구호이며 우리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100배, 1000배로 더해주겠습니다. 오랑군에서 구호문헌 보존 교양실을 잘 꾸리고 군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호문헌 보존교양실에는 조선민 혁명군 서부대 정치공작원들이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창설한 오랑지구 비밀 군고지란 자료와 이 시기 항일 역대원들과 반일 지하덕지 성문들이 우리 오랑군에서 활동하면서 쓴 구호문헌 200여 점 중에서 백두산 전리세비인들을 높이 칭송한 구호문헌 30점이 보존 존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족의 운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비롯해서 천하 제일명인들인 백두산 전리세비인들을 높이 모신 민족의 고달한 궁지와 자랑을 세계 만방에 소리 높이 외치며 한 목숨 바쳐 결사 옥리할 옥적하던 신녀의 맹세가 뜨겁게 매박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군과 본군을 호소한 구호문헌들과 저국 강복의 10대 강용을 해설한 구호문헌, 적군의 와해 구호문헌들과 암호 구호문헌들을 전사했는데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특출한 수령결성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 적고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문헌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 충성심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조국이 언제 해방될지 모르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조선혁명을 승리한다는 그 확고한 우주와 신념이 지금도 이 구호문헌들 마다에 오래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의 정면 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저체조선의 만년 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갈바람 정신으로 살며 도쟁하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천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전력 증산의 중심 고리를 발전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는 데 두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투리 전기라도 더 생산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점으로 나선 게 발전기에서 그 신장부인 조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내려와서 노력을 기울이고 가면서 우리식의 이런 아주 간소하면서도 이런 실리가 있는 이런 조석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1월 전력생산 계획도 이제 134%로 넘쳐 수행하는데 이어서 2월에 들어와서도 매일 전력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청년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현실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전력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온제의 물량이 상당히 적은 조건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골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전소 주변에서 내려오는 이 매 골짜기마다 내려오는 물들과 이 강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지금 전력 증산에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밖에도 자체로 숫자식 여자 장치를 장안 제작해가지고 매 발전기마다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종합 효율만 해도 2% 높였습니다. 냉각 배수 처리에 의한
수력 특성을 개선해 가지고 발전기 진동 상태를 없애 가지고 가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매 발전기마다 10,000발을 걸 수 있게끔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로의 힘을 합쳐 발전기 건선 보수를 짧은 기간에 해제낀 흥주 청년 3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물 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발전 설비들의 업간 점검과 교대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 메달의 재생利用과 수차 날개 각도의 합리적 조절을 비롯해서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불타는 열이 안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잘 지어 다수확을 거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정면 돌파 전의 주타격 전방에서 또다시 승전거를 높이 올리기 위해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 규모를 놓고 봐도 정부당 소출을 높이는 데서 모든 영농농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에 농장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냉습지에서는 물두랑 포기를 진행하고 저락농들에서는 작업비와 함께 정부당 신양이어 발효비를 1톤 이상 내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기계와 비중을 높이기에 못드는 기계와 용량모 모내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수정비도 전부 건이었습니다. 비옥성군 읍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고름을 낼 목표를 세우고 발효 퇴비와 흑보산 비료 생산을 다구치면서 생산된 고름을 포존들에 제때 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농사에 필요한 영농 자재와 물자들을 확보하는 한편 지력을 높이기 위해 질 좋은 고름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극력 절약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낭랑구역 성배전소에서는 전력의 더중 손실을 줄이면서도 부하 전력 관리를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통합 전력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한 변압기들에 대한 기술 개조를 다구쳐서 많은 전력 예비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교차 생산 조직을 짜고 드는 것과 함께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놓고 있는데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구역 안의 많은 단위들이 계통병렬형에 의한 태양빛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서 전기 절약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절약 사업을 경영 전략의 주요 고리의 하나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는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실정에 맞게 계통병렬형 태양빛 발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데 최근에만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역변한 장치의 성능을 높여 날씨 조건이나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많은 전기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중국의 무안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총 감염자는 7만 4천여 명, 사망자는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더 불안을 자아내는 것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잠복기일이 명백치 않은 것입니다. 중국 하남성에서는 잠복기가 한 달이 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격리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성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무한을 다녀온 하남성의 한 주민한테서 3차례의 검사 끝에 34일 만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염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무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척을 간호했던 때로부터 90여일이 지난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 속에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의료 전문가는 이 바이러스가 하수도망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망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하수도망이 막히게 되면 오염된 공기나 공기절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된 환자의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만큼 병원들에서도 하수도 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하수도 간이 불결한 것으로 해서 홍콩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스에 걸린 적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홍콩의 한 주택 건물에서 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층에 사는 사람들로서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로 보수한 하수도관을 통해서 감염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발병국인 중국에서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8일 하루 동안에 1749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새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들 속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 성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가 74,18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36명 더 늘어나 18일 현재 2,00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는 11,977명이며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5,248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14,376명이며 135,881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흑룡강성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46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수가 15명 새로 추가돼서 46명의 감염자가 확진됐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15명의 감염자들 속에서 11명이 31번째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며 그들 속에는 11살 난 어린이도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29번째 확진자로부터 31번째에 이르는 확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지역 사이의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와 함께 1차 방역은 실패하였다. 일본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8일 하루 동안에 도쿄에서만도 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요코하마 항에 격리되어 있는 유람선에서만도 88명이 감염자로 등록돼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61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로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감염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체육 문화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일본에 격리되어 있는 한 선박에서 미국인 14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에서도 60살 난 중국인 여성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그가 9명의 식구를 가진 중국인 가족 중 마지막 감염자로서 이제는 가족 모두가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8일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7만 4천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를 벗어난 상태라고 하면서 이 감염증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17일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전파 방지 사업 중앙지도 소조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앙지도서조 조장인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현재 방역과 통제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하면서 사망자 수와 감염자 수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북성에서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는 통로에 대한 전염병 관리 통제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과 관계 부문에서는 광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의 체온 측정,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취하며 철도 부문에서 교통운수 수단을 통한 전염병 전파를 막을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400만 명의 기총 의료 일꾼이 전염병과의 투쟁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방역사업과 위생선전사업을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가 계속 확대되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환자와 접촉한 지 90일이 지나서 감염자가 나오는 일도 있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이 비루스의 전파 경로를 전혀 알 수 없고 또 치료 대책도 명백치 않아 인류에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재 난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각 도시군 비상방역지휘부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들이 시간별로 장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도 오늘까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방심해 두거나 각성을 늦춰 한두 명의 감염자라도 발생한다면 이것이 큰 재앙적인 효과로 번져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모든 기관들에서 일꾼들부터 철저히 각성되어 이 사업을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에 대한 건병검진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의료상 확진을 받아서 비상방역지휘 통일적인 지휘 밑에 격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에서 눈이 내렸으며 황희남도 남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초당 연사 13m, 배감구 11m의 생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황희남도 남부 지역에서 지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하이겠습니다. 내일은 2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 정월 20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하이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하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우농지방으로서 룡화 2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평산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양덕원 천지구의 날씨를 보면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8도,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마식령지구에서는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룩해이겠으며 낮은 기온은 룡화 8도, 높은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룩해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주룩해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낀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룩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